안녕하세요. 신화중학교 친구들, 성톡톡 수업의 황인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성건강정보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패들렛이란 하나의 작업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작업을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교실 수업에서 칠판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활동을 웹상에서 함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가지의 QR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이버 앱의 검색창에 QR코드를 스캔해주고 혹시 휴대폰이 없거나 방법이 어려운 친구는 아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보원이란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패들렛에 의견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패들렛 화면을 선생님이 캡처해 놨습니다. 이렇게 노란 화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적을 때는 제목에는 1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 아래에 정보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 1가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적은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몸과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원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의사결정 스킬, 비판적 사고, 자기 효능감의 라이프 스킬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몸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정보원이 무엇일까요? 네, 정보원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민할 때, 정보를 얻거나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걱정이 생기면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인터넷, TV, 친구, 선배, 교과서, 병원 등 여러 가지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참고를 해서 한번 보세요. 네, 2번째 활동입니다. 2번째 QR코드가 화면에 또 보이죠? 휴대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하고 또는 아래에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접속해 주세요. 네, 많은 정보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정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기가 부끄럽거나 혼자서는 이용하기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정보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를 들어 보건 선생님이라고 정보원을 적었습니다. 학교에는 보건 선생님이 계시죠. 보건 선생님이라는 정보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선생님이 써놓은 걸 보면 비밀을 지켜주시고 친절하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전문가이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일까요? 말하기가 부끄럽고 보건실에 간 것을 다른 애들이 알까봐 싫을 수도 있고 보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가 갈 것 같고 또 집으로 전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보원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원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따가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으로 정보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몸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점점 목소리도 변하고 키도 커가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QR코드 있죠? 화면에 접속해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캡처해 놓은 것처럼 분홍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원을 한 가지 떠올려 보고 그 정보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적어 주세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중학생이 돼서 목소리도 변하고 키도 커가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변하지만 나는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고민이 되는데 나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원을 하나씩 적어 봅시다. 적을 때는 제목에 학급과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고 내용은 밑에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고민을 친구한테 말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그 정보원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이 내용도 선생님이 이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가족, 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학습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원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살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앞에서 했던 활동 두 가지, 패들릿, QR코드를 활용한 그 화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제목에 학급과 이름을 적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수업에 잘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었는지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구글 설문지에 접속해서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알았는지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